안녕하세요, 볼트입니다. 벌써부터 2022년도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들에 대한 루머가 아주 솔솔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 중에 지금 굉장히 불타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될 AP가 무엇이냐, 스냅드래곤 898이냐, 엑시노스 2200이냐, 이거 갖고 굉장히 논쟁이 뜨겁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커뮤니티와 트위터 이런 곳을 통해서 모아본 정보들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거는, 저는 삼성전자 측이나 유출 전문가 분들하고는 정말 접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도 IT 커뮤니티나 아니면 트위터 등을 통해서 쉽게 검색하셔서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출시 시점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지금 루머가 계속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는 살짝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루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갤럭시 시리즈의 AP, 즉 스마트폰의 CPU라고 볼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 부품이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AP 시장에서는 애플을 제외하고는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거의 7-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는 자사의 엑시노스가 있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에 한해서는 거의 5대5 내지는 6대4 정도의 비율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가 탑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엑시노스가 훨씬 더 많이 탑재가 되었었는데, 통신칩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3G에서 LTE로 갈 때나 LTE에서 5G로 갈 때, 이럴 때는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갤럭시 S5 광대역 LTE-A 모델과 갤럭시 S20 시리즈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들은 엑시노스가 아니라 스냅드래곤이 탑재된 사례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통신칩도 바뀌었고, 바뀐 통신칩으로도 S21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 2100이 제대로 탑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S22 시리즈에서는 엑시노스 2100의 후속작인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거의 한 80-90% 정도가 맞다는 분위기로 흘러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콕 집어서 그 영상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양분할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S22 시리즈의 전량이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될 전망이라는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많은 IT 커뮤니티 유저분들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엑시노스 2200이 AMD와 협력한 GPU인 RDNA2를 탑재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공정이 스냅드래곤 898과 엑시노스 2200이 살짝 다르거든요. 두 군데 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하긴 합니다만, 스냅드래곤 898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5나노 공정인 OLPP라는 공정이 있거든요.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OLPP라는 공정의 기술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OLPP 공정이 살짝 문제가 있었잖아요. 발열도 심했고 생각보다 성능 개선도 높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 이걸 조금 더 미세화시켜서 개선한 4LPX라는 공정 명칭을 내놓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나노로 광고할 수는 있지만 5나노 기술을 많이 베이스로 두고 있기 때문에 5나노에 가까운 4나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4LPX 공정으로 제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2200 같은 경우에는 5나노 공정을 베이스로 두지 않고 새롭게 다시 만든 4나노 공정인 4LP2를 공정으로 해서 제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상의 문제로나 GPU로 보나 약간은 엑시노스 2200이 우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에 이 엑시노스 2200을 탑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삼성이 그렇게 좋은 거를 잘 만들어 놓고 탑재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셨고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11월 10날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통에 따라서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유럽 시장,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는 엑시노스 2200을 탑재를 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지역은 스냅드래곤을 탑재한다는 루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죠. 왜냐면은 모델명에 따른 분류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펌웨어를 기반으로 역추적을 했다고 한 얘기였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반전이 됐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그 분위기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 영상을 기획했을 때만 해도. 그런데 오늘 촬영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상황이 뒤바뀔 만한 루머가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루머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나오고, 정말 일부 시장에서만 엑시노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라는 루머가 다시금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루머가 나오기 직전에는 엑시노스 2200에 탑재된 RDNA2가 GPU 성능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 A14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엑시노스 팬분들이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면은 GPU가 항상 문제였던 엑시노스가 드디어 GPU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엑시노스 2200의 국내 출시가 무산이 되는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엑시노스를 좀 나름 좋아하고, 사실 엑시노스 기계밖에 안 썼거든요, 제가 스마트폰 중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아쉽게 느끼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루머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유럽 시장만 엑시노스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장이 스냅드래곤 898을 탑재하고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아쉬운지는 제가 이따가 두 AP의 유출 긱벤치를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품 탑재가 바뀌게 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에서 4LP2라고 새로운 공정을 만들어서 그 공정을 엑시노스 2200 제조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공정 갖다가 또 이렇게 CPU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수율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율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탑재하기도 굉장히 빡빡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스냅드래곤 898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뽑아냈었던 5나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수율 상태가 나쁠 일이 딱히 없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안정적인 스냅드래곤의 비율을 훨씬 높여버리고 수율이 안정적이지 않은 엑시노스의 비율을 다시 확 낮춰왔고, 원래는 55대 45 정도였던 비율이 스냅드래곤의 비율이 55를 훨씬 뛰어넘고 엑시노스가 거의 한 20%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결론은요, 갤럭시 S22 시리즈에 들어갈 AP는 스냅드래곤 전량 탑재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엑시노스 2200 탑재도 아니고요. 스냅드래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도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정발되는 S22 시리즈는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고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스냅드래곤 898과 엑시노스 2200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실제 기기 긱벤치는 당연히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긱벤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901U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마더보드가 타로고요, 버너가 왈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냅드래곤 898에 탑재한 모델입니다. 지금 코어 1개에다가 3GHz의 작동 클럭으로 되는 게 ARM 코어텍스 X2 칩을 사용할 거고요. 3코어짜리는 ARM A710 코어를 쓸 거고요. 4코어짜리는 ARM A510 코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써보지 않았던 코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엑시노스 2200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코어 구성을 갖고 있고 클럭만 살짝 다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성능이 지금 9월 18일에 측정된 긱벤치다 보니까 개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절전 모드가 켜져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부하 상태에서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스냅드래곤 898의 성능을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마더보드 타로를 긱벤치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면은 해당 CPU의 내용을 더 볼 수가 있는데요. SN X808U 모델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로 추정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들을 보면은 싱글 코어는 뭐 한 120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1200점대까지는 잘 나오고 있는데 멀티코어가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멀티코어가 3300점이 최고점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뭐 한 3100, 3200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사대인 스냅드래곤 888보다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2100보다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엑시노스 2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편차가 상당히 커요. 기기별로 뽑기 편차가 좀 컸기 때문에 발열 상태에 따라서 또 이 긱벤치 측정할 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잘 뽑으면은 3600까지도 나오고, 그런 거에 비해서 스냅드래곤 898의 지금 유출 성능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력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피크 성능이 이 정도라고 치면은 이거는 애플의 A칩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성능이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릴 모델은 엑시노스 2200 모델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죠. 지금 이게 제일 높은 점수거든요. 싱글코어 1073점에 멀티코어 3389점, 이게 제일 높은 건데 이것도 9월 13일에 찍힌 긱벤치 점수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죠, 엑시노스 2100하고. 그래서 두 CPU 다 유출 벤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유출 벤치였고요, 개발 초기 단계에 측정된 긱벤치였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유출된 긱벤치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엑시노스 2200의 멀티코어 점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처음으로 루머를 좀 다뤄봤는데요. 부정확한 정보도 있었을 수 있고요. 괜히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리는 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출시 전에 이런 루머들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